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권법 제5주 수업에서 마지막 부분이 누락이 되었죠. 원래는 6주 수업을 하면서 5주 뒷부분 못한 부분을 같이 포함시키려고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 동영상이 없어진 것 같아서 다시 그 5주 뒷부분은 이제 보충하는 동영상을 다시 또 올립니다. 우리가 5주 수업에서 취득시효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를 공부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을 경우에 소유자가 이제 소유자의 타주점유 항변, 그러니까 취득시효 완성됐을 경우에 소유자가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나중에는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유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자, 뭐 예를 들면은 부동산을 매도하여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시효이익의 포기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은 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점유자가 부동산을 매도하여서 점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취득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점유부동산을 매도하여 점유를 상실했다고 해서 시효 이익의 포기라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취득시효 완성 후에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시효 이익의 포기라고 볼 수는 없겠죠.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자신이 취득시효를 이익을 포기할 생각을 하면서 매매 계약에 청약을 한 것이라면은 취득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 이익의 포기를 볼 수 없다. 단순히 매매 계약 청약을 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시효 이익의 포기를 볼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도 이제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불능에 대한 항변인데요. 만약에 소유자가 소유권을 처분한 경우, 그래서 소유권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럼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3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고, 소유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게 되겠죠. 자, 그렇게 불능의 경우에 이제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11번 판결하고 12번, 그 다음에 13번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죠. 11번 판결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그리고 기존의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판결입니다. 11번 판결이 그렇죠. 자, 12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점유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의신탁이 약정이 유효한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갑이 신탁자, 그 다음에 을이 수탁자라고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수탁자인 경우에 이 을과 병이 이제 수탁자가 소유자, 대외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면은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겠죠. 근데 이제 병이 점유자인 경우에 취득시효 완성된 다음에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해지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갑이 다시 소유권을 돌려받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결국 을이 소유권을 갑한테 넘겨준 꼴이 되겠죠. 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이고 신탁자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탁자가 신탁자한테 소유권을 넘겨준 것은 결과적으로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소유권을 처분한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이 됩니다. 이건 이제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유효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을이 갑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이 되니까 병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기존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했으니까 기존의 소유자에 대해서도 더 이상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겠죠. 자, 그리고 12번 판결이 그렇고요. 13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지만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면은 여전히 소유자는 소유권을 갖고 있겠죠. 따라서 점유자는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제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를 대위해서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다시 소유자의 명의로 돌린 다음에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결과적으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자, 11번, 12번, 13번 판결 내용을 살펴봤었고요. 자, 이렇게 소유자가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 취득시효 완성된 다음에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기존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기존의 소유자에 대해서도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매수인이 이제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고 불능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있고 점유자가 있는데 갑이 병에게 목적물을 처분하게 되면 을은 병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고 또 역시 갑이 소유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갑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없는데 만약에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돼서 무효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을은 결과적으로 여전히 소유자는 갑이기 때문에 갑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경우에 을은 갑을 대위해서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에 다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서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취득시효 완성 전에 설정된 가등기의 기초에서 본등기가 격려된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본등기가 이제 격려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처분행위가 있었던 걸로 취급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불능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가등기의 기초에서 본등기가 있는 경우에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게 되지만은 물권 변동의 시점은 본등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본등기 시점에 물권 변동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본등기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이루어졌다면은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등기를 한 시점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니까 그 시점에 처분행위가 있었던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점유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기존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불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도 가등기와 본등기 같은 경우에는 순위는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게 되지만은 본등기 시점에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등기 취득시 완성 전에 가등기가 격려됐다 할지라도 맞춰졌다 할지라도 취득시 완성 후에 본등기가 맞춰졌다면은 그 본등기는 취득시 완성 후에 처분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점유자는 결과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에 불능의 항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불능이 아니고 여전히 점유자는 다시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처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점유자는 여전히 소유자에 대해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나 언제나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속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회복했다고 해서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소유자의 상속인이 다시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상속인 자체가
물론 이제 소유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상속하긴 하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다시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점유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소유물의 소유권을 처분해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소유권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그리고 소유자 없지만은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은 뭐 이제 소유자가 사망해서 상속인이 소유자의 소유권을 상속했을 때, 근데 그 상속인이 다시, 그러니까 상속인이 소유자를 상속했기 때문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도 상속하게 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상속인이 다시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그 점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다시 이제 상속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불능 상태가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불능이 된다라고 하는 항변에 대해 설명을 한 거고요. 자, 이렇게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제 완성 후에 불능이 됐지만은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을 기산점으로 해서 다시 2차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겠죠. 1차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그 이후에 처분행위가 있었지만은 그 처분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기산점으로 해서 다시 20년의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은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이 같이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었을 경우에 소유자가 할 수 있는 항변들을 쭉 내용들을 살펴본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서는 이제 불능 항변을 살펴봤던 것이죠. 자, 다음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소유자가 처분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 소유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또는 이제 점유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처분행위를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서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겠죠. 자, 그렇지만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했다라고 하는 걸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점유하는 토지에 대해서 취득시효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부동산에 대한 시가상당액의 손해배상이 되겠죠. 자, 이렇게 완성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유자에 대한 그 인식 또는 인식 가능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인정의 문제겠죠. 따라서 어떤 경우에 알았냐, 알 수 있었냐라고 하는 걸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판례에서 나타난 사실관계들을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알았다라고 하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알았다고 하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취득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그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 또는 알 수 있었으면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소유자는 점유자에 대해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고요.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시효 완성 후에 이제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취득시효 완성 후에 처분행위 같은 경우에는 점유자가 그 근저당권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겠죠. 즉, 이런 경우에 점유자는 근저당권에 부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 근저당권이 실행이 되면은 자신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위험에 놓이게 되죠. 자, 그래서 점유자가 대신 변제한 경우에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또는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소유자가 갑이고요. 그 다음에 점유자가 을인데
이제 취득수요가 완성된 후에 갑이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자, 저당권을 설정해 주게 되면은 을은 취득시효 완성 후에 처분행위가 있었던 거니까 이제 병에 대해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을은 X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때 을이 이제 병이 저당권을 실행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을이 병한테 대신 변제를 한 경우에 그 변제금에 대해서 을이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나 또는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즉, 을이 갚은 돈에 대해서 야,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네가 대신 구상을 해줘라 라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때 대법원은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나 또는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을 자체가 저당권에 부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을이 자신이 부담하는 저당권을 말소시키기 위해서 변제한 것이기 때문에 을에게 부당이득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없고요. 손실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을은 자신이 부담을 떠안는 그런 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서 변제한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사물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물을 처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무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을이 대신 병에게 변제했더라도 을은 갑에게 사무관리를 이유로 해서 비용상환 청구권 행사하거나 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해서 원인으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제 부당이득과 관련해서는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소급해서 점유자는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자로 취급이 되겠죠. 자, 그런데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부당이득을 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된 경우라면은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것도 21번 판결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취득시효 완성 전후의 소유자의 처분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와 취득시효 완성 전에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뭐 예를 들면 목적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취득시효 완성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은 나중에 점유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서 자신이 소유자로 기재가 되면은 그 저당권은 더 이상 이제 무효이기 때문에 말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점유를 개시한 시점으로 소급해서 이제 소유권 취득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소유자가 한 처분행위들은 다 무효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취득시효 완성 후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저당권 자체가 유효하게 되고요. 이런 이제 경우에는 점유자는 저당권에 부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취득시효 완성 전의 처분행위란 것과 취득시효 완성 점유자의 지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완성 전에 처분행위를 했을 경우에 소유권을 처분한 경우도 있을 소유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결국은 취득시 완성 당시에 소유자에게 점유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완성 후에 넘겼을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취득시 완성을 주장할 수도 없고, 그 다음 또 기존 소유자에게는 더 이상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취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취득시효 완성 전의 처분행위와 완성 후의 처분행위는 점유자의 지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시효 완성 후에 이제 처분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대상 청구권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자이고 을이 점유자인 상황에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이제 갑이 병에게 X라는 부동산을 처분했을 경우에
이제 생각해 보죠. 자, 취득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갑이 병에게 X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갑은 더 이상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 없고, 그리고 또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더라도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불능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갑이 만약에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거나 을은 갑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을은 갑에게 대상자가 불능이 된 경우에 그 급부 불능 대신에 취득한 것에 대해서 그 취득한 것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상 청구권 대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매매 대금 1억에 대해서 을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X 토지의 시가상당액의 불법 행위로 인합니다. 그런데 을은 언제나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갑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서 권리를 주장하거나 또는 등기청구권을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서 등기청구권을 행사한 상태에서 갑이 병에게 X 부동산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취득시효 같은 경우에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긴 하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점유취득시효 말고 등기부 취득시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 동안 점유하는 경우에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이 됩니다. 자, 점유취득시효보다 기간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되죠. 자, 그 대신 등기부 취득시효 같은 경우에는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점유취득시효보다 더 강화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 등기부상 명의자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부 점유취득시효 같은 경우에는 평원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은 20년간 점유하면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었는데, 등기부 취득시효 같은 경우에는 선의 무과실에 관한 요건도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즉 등기부상 명의자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의 무과실로 점유한 경우에 10년만 점유하게 되면은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선의이냐? 이제 소유권을 자기가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 것에 대해서 과실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경우에 무과실이 인정이 되겠죠. 자, 이렇게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는데 선의는 추정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의가 아니라는 점, 알고 있었다는 점,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소유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 무과실 같은 경우에는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무과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유에 대해서 이제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이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몰랐는데 그 모른 것에 대해서 과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무과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양도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어서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등기부 취득시효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상 명의자가 10년 동안 등기부상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때 등기부상 명의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유효한 등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유효한 등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지 않고 그냥 소유자라는 걸 주장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등기는 유효할 필요가 없고요. 이제 당연히 무효인 경우에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가 돼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죠. 하지만 무효인 등기긴 하지만은 그 등기 무효인 사유가 관할 위반이나 또는 중복 등기의 경우, 중복 등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등기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제 먼저 이루어진 선행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고 한다면 후행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게 중복 등기이죠. 자, 이런 중복 등기의 기초에서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취득시효가 경우에 따라서는 취득시효가 항변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갑이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제
뭐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거거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을이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을 항변 사유로서 주장하는 해서 갑의 을에 대한 목적물의 인도 청구나 또는 등기의 말소 청구를 기각시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을 자체가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해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청구 원인이 돼서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때 청구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은, 또는 소유자가 갑에게 목적물의 인도 청구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때 을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서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갑의 인도 청구와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취득시효라는 것은 청구 원인 자체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상대방이 청구에 대해서 항변 사유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문제에서는 뭐 두 가지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가 항변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취득시효 자체가 독립된 청구권의 권한이 되는 경우로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5주에서 취득시효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을 같이 한번 설명해 봤고요. 여러분들 이 내용 참고해서 중간시험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네, 고생했습니다.